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어수선한 분위기에 맞게 어수선하게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쭉 두 개를 들으면서 우리 세대와는 너무나 다른 시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한 10분 내에 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다 한꺼번에 이해하시기가 너무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읽고 정리를 했는데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요점 정리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했던 그 황인근 교수님 글로벌 시티와 MJ 라이프의 발전에 대한 논찬, 제가 이걸 읽으면서 5개 키워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가장 그 근본적인 이슈는 뭐냐면 서구가 가지고 있던 오리엔탈리즘, 아시아는 항상 모자라고 부족하고 계몽해야 된다. 이 개념을 깨트리는 중요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시아가 온다. 일찍이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동방의 등쪽이라는 말을 했죠. 갑자기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이 저는 꿈속의 이야기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사실로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너무나 생생한 예언자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소개한 예 중에서 특히 미래 여성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럽에 살면서 그래도 유럽은 여성 지위가 높아져 있는데 아시아를 보면 아까도 비관적인 말씀을 발제 모두에 하셨지 않습니까? 여성의 약진에 대해서 남성이 견제하는 이런 모습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리천장이란 말, 절대 깨지지 않는, 보이는데 못 올라가는 천장,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남성분들이 그동안에 경상도 말로 많이 묻으니까 이제 좀 내놔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디아스포라 상황에서도 독일의 서비스 산업을 지탱하는 인력 중에 상당수가 여성입니다. 유입된 외부 여성 이주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주자 중에 국가나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아마 깊이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책을 소개하면 폴 트루네가 쓴 여성 거대의 사명, 오래전에 나왔습니다만 지금도 고전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여성이 키워간다 하는 내용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컨템포러리 단어, 더 현대 서울이라는 발상을 전환하는 일. 우리 가운데는 지금까지 했던 제도적, 소위 말하는 오소독스한 이런 분위기가 이제 깨져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영국의 앵글리칸하고 같이 성공회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성공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조직은 의미 없다. 비숍과 프리스트, 캐논 이런 조직은 의미가 없고 성도들 중심으로 한 새로운 목회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non-denominational movement, 영어로 말하면 비제도적이고 비교단적인 일들이 지금 성공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 관성을 갖고 있는 이 문제들, 노키아가 깨지고 없어진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던 이유가 뭡니까? 그 관성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걸 액티브 이너시아라고 부르는데 이런 관점들이 사라져야 되는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웃 박스, 박스 바깥을 보는 일, 아까 두 분 발제자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건 이 시대에 걸맞는 이야기인데요. 리추얼. 의식입니다. 특히 MZ 세대의 특성인 나에 대해 집중하도록 돕는,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Meet Me 프로그램, 자아성장 큐레이션 플랫폼.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0대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아들을 제가 한 번도 설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설득 당하지도 않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지금 미술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아들을 제가 제대로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들과 아버지는 눈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걸로 그칩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의 아픔이 가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아성장 큐레이션 플랫폼이 한국에도 진짜 발전되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다루는 그 공동체, 커뮤니티 이슈. 저는 이게 트레발이라는 책을 읽는 클럽.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바탕에 바로 이 리딩 서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크릿 소사이어티라고 아이오나 섬에서 시작한 유럽 선교,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콜롬바를 통해서. 그때 생겨난 것이 시크릿 소사이어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시크릿 소사이어티가 14세기에 존 위클립까지 옵니다. 그 존 위클립은 그 시크릿 소사이어티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위클립이 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을 리딩 서클을 만들어서 전국에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트레발이라는 이런 혁명적인 리딩 서클이 계속돼야 된다.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로컬 이슈입니다. 저는 디아스포라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과 로컬의 관계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신조어가 글로컬입니다. 글로벌이 로컬이고 로컬이 글로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글로벌과 로컬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다.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것이 세계적인 것이고,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나는 것이 세계적인 것인 거죠.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황인근 교수님의 발제는 너무나 렐러번트한, 타당하고 합당하고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예언자적인 글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발제문을 읽으면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앞선 세대로서 다음 세대들과의 차이도 느끼고 또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대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의 공통분모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마다 그 사람들의 역할이 있듯이 오늘 제게 질문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문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1세대의 사명과 여호수아 갈렙 세대의 사명이 다르듯이 각자의 사명을 다하도록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거 첫 번째 황인근 교수님, 두 번째 이제 유정민 목사님 금방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만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나눌 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두 쪽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 proclamation of the gospel 이슈를 이야기하고 있고, 한쪽은 demonstration of the gospel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유정민 목사님은 이 demonstration of the gospel, 어떻게 복음을 우리 가운데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중요한 발언을 하고 그 실천의 내용을 저희들과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생전 실천하신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는데 온몸을 다했습니다. 저도 1:1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랐는데 어느 학생단체에서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하셔서 우리 유정민 목사님의 그 깊은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저에게 너무너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굿 인플루언서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로서 열매를 맺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코이노니아 영성에 기초한 제자 훈련을 통해 자신이 먼저 제자 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구나. 누구나 말은 하기 쉽고 설교하기 쉽고 앞에서 설득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참 정말 희망이 느껴지는 것은 이런 분들이 말없이 이론보다도 실천의 영역에서 하나씩 주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저는 강한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코이노니아 영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바닷가의 몽돌처럼 세찬 바닷물 이리저리 얽혀서 만나서 싸우고 하면서 결혼도 하고 이런 다듬어진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코이노니아 영성이 아닌가. 교회 안에서 교회가 메가처치가 되고 기가처치가 되면서 우리는 점점 이런 코이노니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들, 독일에 있는 여러분이 아시는 루트란 처치 똑같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확장돼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 이 작은 시도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오늘 이 자리에 하고 있다. 저는 깨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의 영적 여행이 이렇게 준비된 공동체에 더불어 쉬지 않고 전진하고 있으면 논찬자는 이거 경이함을 느낍니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오늘도 미완의 리포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간다는 것이죠. 헤비타트를 배우고 그 다음에 뭘 배울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는 칵테일 뭐 이런 거 배우실 건지 모르겠는데, 네, 뭐 그것도 와인을 중심으로 한 이런 독일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안전지대, 컴포트존을 떠나서 하나님의 커뮤니타스로서 모든 문제의 본질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 결국은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이 말씀으로 시작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돌아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워나가는 일 중에 하나가 Third Race를 추구하는 것이죠. 이 땅의 사람도 아니고 또 우리가 말하는 소위 타자의 상황도 아닌 제3의 레이스. 기독교인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도대체 우리는 무슨 사람인가? 이 레이스에 대한 이야기. The Third Race라고 레슬리 뉴비긴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제가 살펴볼 때 이 모든 그 발제의 백미는 공동주택 건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바디 코하우징 프로젝트. 이 안에 모든 게 녹아 있는 것을 제가 마지막에 보게 됐습니다. 발제자가 모두의 밝힐 바대로 그 공동체 영성, 코이노니아 미션, 멀티플리케이션이 이 프로젝트 속에 녹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 자, less traveled.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The way less traveled.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유정민 목사님은 그 어떤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자산을 가진 자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실험하는 길을 계속 선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